기장군 철마와 금정구 선동을 잇는 도로가 약 15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인 철마 치유의 숲과 금정구 회동 수원지로 이동도 편리해졌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선도 사업지로 부산 진구 계금 3동, 계금 본동지구가 선정됐습니다. 2025년부터 5년간 4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이 무료로 전환됩니다.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 이후에는 다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장군 철마와 금정구 선동을 잇는 도로가 24일 개통됐습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는 도심 속 인기 휴식 공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인데요. 네,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먼저 이번에 개통된 도로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금정구 선동에서 기장군 철마, 철마에서 선동으로 통하는 관문이 열렸습니다. 기장군 철마 장전 2교에서 금정구 선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공사가 마무리돼 24일 개통한 건데요. 이번에 개통한 철마철로는 기장군 철마면과 금정구 선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총 길이는 2,383m 정도인데요. 주변에는 기장군 철마 치유의 숲과 금정구 회동 수원지 등 기장군, 금정구 두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가 있습니다. 네, 치유의 숲과 회동 유원지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데요. 네, 이곳을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5m 폭의 비포장 도로가 15m 폭으로 넓어졌고 왕복 2차로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보도도 개설됐는데요. 차로 이동하기도 편해졌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회동 수원지나 철마 치유의 숲에 가기도 쉬워졌습니다. 기장군은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로는 철마로 통하는 주요 관문이 이제 열린 것으로서 철마면에 방문객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특히 철마면이 이제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청정 농산물도 많고 한우 불고기 고장이고 해서 지역 경제에 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데 길지 않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 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km가 조금 넘는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건 2009년이었는데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공사가 중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사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컸는데요. 2021년 공사가 다시 추진되면서 4년 만에 공사가 마무리돼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도로 잘 활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진구 계금 3동, 계금 본동지구가 2024년 뉴빌리지 사업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의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금 3동, 계금 본동지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약 4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계식 주차장과 복합 편의시설, 교통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는 계금상동 계금본동지구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섬마을 형태의 저층 주거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노후화가 진행됐던 곳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이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백양터널 민간사업자 관리 운영권이 내년 1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인 1월 10일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터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가 관리 운영권을 갖게 되며 다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10시 10분쯤 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익명의 기부자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옷과 김치, 현금 3만 원, 저금통 등을 기부해 연말연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첫째는 장애 3급을 가진 세 아이를 둔 기초수급 가정의 가장이라 소개한 익명의 기부자는 폐지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결실이 적었다며 막내 아들의 생일을 맞아 뜻깊은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편지에는 또 은행에서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고 가족의 정성을 담은 선물과 김장김치, 3남매가 용돈 받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한다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익명의 기부자는 이미 8번을 기부한 분이라며 물품은 덕천 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부산 지역은 대기가 건조할 전망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인 25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가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순이었으며 부산은 23.87%로 나타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번째로 높았습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한글학회가 주최한 올해의 우리말 빛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들락날락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우리말의 말맛을 잘 살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들락날락은 부산 전역 75곳에서 운영 중이며 30곳이 현재 조성 중입니다. 올해의 우리말 빛은 공공사업과 공이름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고 또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정 법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을 당한 덕성원 피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의 그 유족과 명예회복과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에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덕성원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해 생활안정과 인권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현재 생활비 넉넉합니까?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될까요?
통계청이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월 336만 원은 있어야 쪼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럼 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볼까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자녀, 친지 등이 주는 용돈이 24%, 기타가 9%, 개인 저축이나 사적연금은 5.4%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8.4%뿐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52%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하겠죠. 그런데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예금과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어서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탄핵 정국에 묶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계엄 사태가 노후 생활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사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해서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중장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급선무일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의 통행료 할인 정책이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 거제 시민의 통행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통행량이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거가대교 휴일 중소형 차량 통행료 20% 할인 혜택도 내년에 이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 경남 4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전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07곳의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고성과 거창, 남해, 함양 등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곳의 지자체는 앞으로 2년 동안 각각 국비와 지방비 14억 원을 들여 조선과 에코푸드, 항노화, 승강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부산 지역 고등학생 4명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인재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청년 일반 50명 총 10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고재윤 학생과 부산일과학고등학교 정민호, 추승준 학생,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허준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